네, 이 시간에는 작업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 작업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까지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리스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규 준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생산성의 향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사람, 물체, 환경 등에 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서 사고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안전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단계, 즉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위험 요소를 식별해서 예방 조치를 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게 발생했을 때,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나 대응하는 조치도 안전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손실의 가능성을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안전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리스크의 정의에 추가해서 사고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안전에서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과정을 보면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해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이고요. 리스크를 첫 번째 식별하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크게 보면 4단계로 구별이 될 수 있고,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서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경영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이 중에 이제 운영 리스크를 다시 우리가 안전에서는 위험성 평가라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고요. 환경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리스크는 경영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부분을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살리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고 이행하는 것을 리스크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운영 리스크 쪽에 작업 위험성 평가는 공정과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중요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들을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포함되어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3항에 보면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위해위험 요인의 확인이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에 점검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평가를 실시 후에 실시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36조를 보면 위해위험 요인 평가, 근로자의 참여, 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의 기록, 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제2장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5조부터 15조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위험평가의 정의를 보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이제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공정과 작업 위험성이 좀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위험성 평가에 포커스가 맞춰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위험성 평가의 방법이 있고, 기타 평가 방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공정 위험성 평가에서는 뭐 해접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작업 위험성 평가에서는 JSA가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화학 공정이나 기타 복잡한 시스템에서 잠재적인 위험, 즉 설계적 위험이라든지 잠재적 위험을 식별해서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해좁이 있겠죠. 해좁은 뭐 공정 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공정 변수의 이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위험을 식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작업 위험성 평가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JSA가 있고요. 특정 작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JSA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업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A라는 것은 특정 업무나 작업을 단계별로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즉, 작업의 단계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단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안전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JSA의 목적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작업 관련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그 이 목적 때문에 JSA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JSA는 안전한 작업 절차를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교육이나 훈련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예방이나 작업 효율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위험성 평가와 작업 위험성 평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위험성 평가는 하나의 단위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단위 작업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요인을 유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단위 작업 안에, 즉 평가 대상 작업 안에 어떻게 행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전문가가 없다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위험 요인이 누락될 가능성을, 누락될 오류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와 반대로 JSA는 하나의 대상 작업을 파악한다면 그 대상 작업을 이행하는 세부적인 절차가 전부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 절차에 내재되어 있는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누락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다만 하나의 단점은 이 작업 업무 절차를 파악하는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작업 업무 절차를 파악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 업무 절차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위험 요인이 빠질 수 있는 오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JSA 수행 절차는 크게 보면 8개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공정을 분류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세부 작업이나 행동 절차를 분석하는 단계. 세 번째는 위험 요인과 손실을 분석하는 단계. 네 번째는 현재의 예방 방법을 파악하는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험성 평가나 중요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 단계. 여섯 번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일곱 번째, 개선 대책을 이행하고, 마지막 효과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작업 공정 분류하는 과정인데요. 작업 공정은 첫 번째는 제품을, 다른 제품이 있다면 그 구성되는 단위 작업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분류하는 단계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지역의 레이아웃을 넣고 그 레이아웃을 분류해서 지역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 안에서 다시 공정을 분류해 주는 것이죠. 라인을 분류해 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공정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위치를 분류해 주는 것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위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단위 작업들을 파악하는, 이런 크게 보면 작업 공정 분류는 5단계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품군을 선정했다면 1공장, 2공장, 자재 창고와 같은 지역을 선택할 수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그 공장 안에 공정이 있다면 공정을 분류하는 단계에 가공, 조립, 원재료, 창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정 안에서 설비의 위치와 같은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밀링 머신, 시운전 셀처럼요. 작업 공정을 분류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업무를 이렇게 부서를 파악하고요. 그 부서를 파악한 단계에서 공정 업무를 분류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업 공정 분석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위 작업을 파악하는 단계일 것이고요. 결국은 단위 작업이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단위 작업은 결국 앞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공정 지역별로 선정된 작업을 라인 위치, 시기로 다시 세분화를 하고요. 모든 작업이 다 모이면 해당 제품이나 어떤 공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누락 없이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일상 작업과 비일상 작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작업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 또는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체계화된 작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일상 작업이라는 것은 간헐적으로, 즉 매우 긴 주기에 한 번 정도 일어난 작업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 작업 중에 특정한 상황, 고장이나 고착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비일상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 작업과 비일상 작업이 모두 파악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항상 작업 목적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목적이 달라지면 단위 작업은 다른 작업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위치가 바뀐다 하면 그런 경우도 작업의 내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다른 작업으로 분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동일하게 볼트를 조는 작업이 있는데 1층에서 하는 작업과 3층 높이에서 하는 작업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항상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설비가 다른 작업이 있어요. 동일하게 하는 작업이지만 다른 설비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 작업들도 다른 작업으로 인지를 분류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단위 작업을 분류하다 보면 대단히 단위 작업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위험도가 높은 작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해 나가시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의 공정이 분류가 됐으면 거기에 단위 작업을 분류한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요. 이 공정에서 이 단위 작업이 전부 진행되면 이 공정이 완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일상 작업과 비일상 작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상 작업은 이미 표준화되거나 체계화된 작업을 얘기하고요. 비일상 작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간헐적인 작업은 체계화는 되어 있을 것이나 작업 절차를 작업자가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게 이제 위험도를 높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일상 작업에서 벗어난 조건들, 즉 고장, 불능, 고착,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일상 작업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작업들도 비일상 작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일상 작업을 파악한 다음에 일상 작업에서 추가되는 비일상 작업을 파악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방법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작업이 도출이 다 끝났다고 한다면 각 단위 작업별로 작업 조건을 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업 위치라든지 작업 인원 및 시간, 근무 형태, 혼재 작업, 작업 환경 측정 항목, 사용되는 설비나 치공구, 사용되는 원부 재료나 화학물질,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이런 것들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누락없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의 단위 작업별로 해서 이러한 작업 조건을 정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각 단위 작업별로 세부 행동 절차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 작업 표준을 확인한다든지, 단위 작업별로 해서 작업자 행동 절차를 다시 분석해 본다든지, 행동을 관찰한다든지, 그리고 표준 활동뿐만 아니고 비표준 활동은 하고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든지, 또 파악된 활동들을 기록한다든지, 텍스트로 또는 사진, 영상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 분석 단계에 필요한 항목들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비표준 활동을 파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비표준 행동이라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이 원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비표준 행동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못하게 비표준 행동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비표준 행동을 작업자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표준 행동을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 작업 표준을 확인해서 어떤 그 절차에 준해서 작업을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 행동 관찰을 통해서 작업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관 박스 제작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리한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위험 요인과 손실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업자 행동을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작업자 본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건이라든지, 또는 작업자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작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험 요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작업자가 행동하는 그 위치에서 어떤 조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는 화학물질의 어떤 노출에 의해서 화재 폭발의 조건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진 조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요인과 손실을 파악하는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자의 행동을 한번 보죠. 모터 수리 작업자가 두 손으로 모터의 베어링 커버를 제거한다. 자, 그러면 모터라는 것은 회전석입니다. 회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려 들어간다는 손실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 상태에서는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재해를 유발하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재해를 유발하는 조건은 다른 작업자가, 해당 작업자는 적절하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작업자가 중단된 모터를 가동시키게 되면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게 되겠죠. 즉 우리는 작업자 행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한 재해나 손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 행동에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탈 상태를 정해주면 그것이 결국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작업 위험 평가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위험 요인 파악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 업무 절차를 파악하고 거기에 준한 예상 재해가 파악될 수 있겠고, 이 작업 업무 절차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쭉 파악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험 요인과 손실을 파악했다면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의 조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조치라는 것은 위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미 취해진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험 요인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문서와 표준화 정량화가 된 것이냐, 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나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현재 효과적인 것인지를 같이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걸 고려해서 위험성 평가가 이행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작업 업무 절차, 재유형을 파악하고요. 위험 발생 원인을 파악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기초로 해서 현재 조치를 파악을 했고요. 현재 조치에 대한 조치 수준까지를 파악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현재 조치까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와 중요 위험률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위험평가와 중요 위험 단계는 결국은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거나 관리해야 될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험성 평가는 결국 가능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 불가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가능성과 심각성 이 두 가지의 인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과 심각성의 인자를 3곱하기 3으로 할 것이냐 5곱하기 5로 할 것이냐는 우리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가능성과 심각성 이 두 가지 요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는 이제 그러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주 위험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 위험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은 취하지 아주 시급하진 않지만 조치는 수립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위험 또 아주 위험 이렇게 중요한 위험 요인을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 결국은 또는 현재 조치까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과 심각성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가능성과 심각성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상중하라는 것이죠. 이래서 하는 결과적으로는 위험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또는 심각성이 없다는 얘기고요. 상은 매우 높다, 가능성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 3은 보통이다. 이렇게 3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쉽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개선 계획은 개선 대책 그리고 담당자, 책임자 그리고 일정 필요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험 제거나 통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나 방안들이 설계가 돼야 되겠죠. 개선 계획은 크게 보면 5가지의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위험 제거의 방법이고요. 가장 효과가 안 좋거나 좀 떨어지는 것이 개인 보호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라는 것은 아예 그 해당하는 작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자동화시킨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체라는 것은 좀 더 안전한 물질이나 또는 기계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술적 공학적인 해결책은 현재의 설비나 장비나 시설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고 기술적 공학적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행정적 조치 교육은 관리 감독, 감시, 점검, 기준화, 이런 것들,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적 조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인 보호구는 다 아시다시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인데 왜 개인 보호구가 가장 효과가 적게 되느냐? 이거는 이미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로서는 가장 떨어지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개선 계획 수립할 때는 근로자 참여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개선 계획을 수립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 요인과 현재 조치이고요. 그래서 개선 계획을 이렇게 계속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목표는 언제까지 할 것이고 예산은 얼마나 들고 담당 부서는 어느 팀에서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해진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는 개선 계획의 이행과 효과성 평가입니다. 개선 계획의 이행은 계획된 일정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기적, 장기적 대책이 있을 경우 단기적 대책을 먼저 수립해서 빨리 이행하고요. 장기적 대책을 조금 더 일정 기준에서 진행하는 이런 2단계적 방법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관련 부서나 기능이 모두 참여해야 되고요.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이행이 돼야 되겠죠. 개선 효과성 평가는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해당 조직에서 먼저 효과성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안전중간부서에서 해당하는 그 중요 위험 요인이 적절하게 이러한 조치로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공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업자 행동 관찰이나 작업자 인터뷰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선 결과를 쭉 파악하고 개선 결과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효과성 평가까지 진행한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JS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작업 위험을 통제하고 파악하고 통제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이제 J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JS 하실 때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팀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JS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없더라도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기법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기법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좀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작업자, 즉 J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작업 절차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JS를 진행하면서 작업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는 것, 근로자가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SA를 했다 할지라도 작업 현장에는 수시로 많은 새로운 작업들이 생겨나고 소멸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JSA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IT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즉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서 모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JSA를 했다면 JSA를 공유하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BM 할 때 상시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함으로써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작업자가 인지하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전기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 속에서 중요 위험 요인이 적절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 감독자에 의해서 작업자 행동 관찰이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즉 작업자 행동 관찰이라는 게 결국은 JSA에서 보면 작업 절차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단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함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에 의한 일상 점검이나 순회 점검 등을 통해서 그런 이행 상태들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또는 코칭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 위험 평가의 활용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자의 작업 위험을 파악하고 그 작업 위험에 대한 통제 또는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업 절차를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파악된 방대한 분량의 JSA를 실시간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또 TBM에 전달하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고 편리한 안전관리 솔루션을 지향하는 스카이넷 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중재재해 처벌법에 가장 효과적인 어떤 대응에 의한 방안이 되겠고요. 특히 AI를 활용해서 매우 쉽게 AI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JS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근로자분들이 참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BM을 활용해서 위험성 평가의 상신날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점검 또는 작업자 행동 관찰 이런 것들을 모바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안전보험 교육 관리 기준에도 충족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스카이넷은 크게 5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점검 관리는 이제 순회 점검 그리고 일상 점검 이런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육 훈련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상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TBM 관리, 매일 시험 전에 일어나는 TBM 관리를 주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상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TBM 관리 기능. 크게 이제 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개의 이제 기능은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 게시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기준 정보, 평가 계획, 평가 현황, 평가 수행, 개선 관리, 이행 점검 이렇게 총 6개의 세부적인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준 정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방법이나 척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예상 재해 유형을 사전에 미리 정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계획은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평가의 대상 공정을
파악하는, 정의하는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가 현황은 전체적인 평가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볼 수 있는,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수행은 크게 보면 작업 공정 분류, 위험성 평가, 개선 계획 및 평가, 이 세 개의 세부적인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선 관리는 평가에서 중요 위험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중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위험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 점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나온 많은 위험 요인들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가 수행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이 이제 원부자재 운반이라는 공정을 우리 이미 선택을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이 원부자재 운반의 세부적인 단위 작업들이 쭉 형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이동, 운반, 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편의상 하나의 단위 작업을 추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재 인출이라는 하나의 단위 작업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재 인출이라는 단위 작업에 하나가 추가가 됐겠죠. 자, 그러면 자재 인출을 선택해 보면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정보를 일단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작업 정보에 이제 작업자 정보가 있죠. 누가 작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게차 운전자라는 작업자가 필요하다. 한 명이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에 대한 정보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작업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개략적인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자재 창고렉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하고 외부 접치 장소에까지 운반하여 접치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목적 때문에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정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추가해서 정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이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위험성 평가에. 자, 그래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체. 그 다음에 이건 일상 작업이라는 얘기죠. 작업 위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위험 장소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인 장소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시간은 총 1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이루어지고 현재 작업은 주위에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한다. 이동이 있다. 작업 환경은 이거는 소음이 작업행 측정을 소음을 작업행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설비는 이거는 지게차를 사용한다. 네, 이거는 이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자, 치공구는 특별하게 사용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특별하게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필수 정보와 그 다음에 선택 정보까지 우리가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험성 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로 넘어가면 쭉 내려가 보면 자재 인출이라는 이제 단위 작업이 하나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자재 인출을 눌러보겠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정보가 없죠. 여기에 이제 여기를 원칙적으로 본다면 작업 위험성 평가를 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작업 업무 절차를 쭉 이게 나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쭉 나열을 하고 이 내용들을 채워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이 백지 상태에서 작성을 하시려고 하면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 AI 샘플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샘플을 생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눌러보면 AI가 샘플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AI가 작업 업무 절차, 위험 발생 원인, 예상제의 유형, 현재의 조치, 조치 수준들을 샘플 형태로 생성해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내용들에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내용이 AI가 아주 일반적 사항을 반영한 샘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재 인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자 적지 않았습니다만 샘플이 생성이 됐고요. 거의 완성 형태의 위험성 평가가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일반론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진입을 하셔서 이 부분에 이거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뭐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추가한다면 작업 업무 절차를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성 평가 자체가 전부 보통 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AI는 위험성 평가를 평가 자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의 등급으로서 제공을 해줄 뿐이고 나머지 점수에 대한 조정은 우리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점수를 높여보겠습니다. 높이면 개선 필요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재 인출이 위험평가가 됐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점수를 높였던 부분이 개선 필요 항목으로서 식별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개선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 인출이 있고요. 이 내용 중에 아까 우리가 중요한 위험 등급으로 평가한 지게차 운전자는 주행 경로를 확인하고 자재를 인출한 상태로 외부 적치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주행 중에 자재 낙하나 충돌 위험이 있다. 라고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치로는 주행 경로 점검 및 교육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개선 계획을 계수적 조치를 취하고요. 충돌 방지 장치 설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표 기한은 날짜로 하면 되겠고요. 돈이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러면 누가 해야 될 거냐? 생산본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개선 계획은 이제 수립이 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개선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개선 계획에 대해서 완료 결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고 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평가를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통의 등급으로서 높음이었는데 낮아졌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실행 완료가 됐다. 그래서 개선 계획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카이넷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작업 위험성 평가는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위험성 평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넷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그런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최선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JSA와 JSA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카이넷 서비스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다산 컨설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